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래도 살짝 발을 담궜었던 반도체 분야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공채 이제 면접 때 실제 전공 질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회사 산업 관련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한 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반도체 저희가 8대 공정이라고 부르죠. 뭐 식각이라든가 에칭 같은 작업들, 이 해당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공정 중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공정을 한 가지 골라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하시려면은 자동차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건설사로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똑같이 저희가 반도체 공정에서도 한 가지 정도는 자기가 골라서 직접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디램과 낸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입니다. 디램과 낸드의 차이점은 굳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디램과 낸드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내 반도체 회사, 그리고 해외 반도체 회사, 그리고 해외 반도체 제조사 관련해서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까지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포토리스크래피의 역할을 설명하세요입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설명했던 반도체 공정, 8대 공정과 관련해서 제조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작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내가 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나 아니면 기계공학과다라고 하더라도 내 전공과는 연관성이 없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쉬운 질문인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공 수업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가 무엇이고 이를 SK하이닉스에 해당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량 분석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 만약에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웨이퍼 자체의 어떤 불량률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생산 공정, 즉 양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표를 레깅 인디케이터라고 부르죠. 이 레깅 인디케이터를 컨트롤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스케일링이나 뭐 관련된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었고요. 최근에 반도체 기술 트렌드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고 SK하이닉스가 이와 관련해서 주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나 산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를 읽어본 것이 있냐?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요 제품이 뭐고 회사별로 제품이 다 다르죠. 마이크론이 내세우고 있는 주력 상품이 다르고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 제품이 다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과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봐라. 우리가 마켓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안에서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G, SK하이닉스의 ESG 경영 활동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인성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건설사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연결이 되지만 본인이 실패했던 경험과 성공했던 경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매칭되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 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옵니다. 저희가 흔히 건설에서도 공기 지연됐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서도 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냐? 만약에 있다라면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급하게 시간이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 시간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는 주요 장비사가 다 외국사죠. 해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영어 면접이 실제 별도 케이스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무 면접에서도 영어 면접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Could you explain the main difference between DRAM and NAND in English? 라고 하는 질문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입사후 포부 Why do you want to join SK hynix and what can you do contribute to company? 라고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도 영어로 다시 한번 바꾸셔가지고 영어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해두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2,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공채가 오픈이 될 겁니다. 반도체 준비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희망하시는 회사에 입사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